안녕하세요. 자, 엑스알파의 가격이 며칠 전 올랐다가 다시 가격을 반납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리토 속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머스크가 X의 결제를 XRP와 도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루머가 돌면서 XRP가 급격하게 1.6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제자리에 올라왔죠. 자, 현재는 XRP는 클래리티 법안인 시장 구조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X의 리플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린 걸 보면 4월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 80% 확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백악관 3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XRP는 원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닥파닥 파동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바이낸스에서 10억 달러의 비트코인과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하고 매집을 하고 싶은데 높은 가격에 사기 싫은 거죠, 기관들이. 그래서 케빈 워시가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매파라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블로핑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제자리로 갈 겁니다. 대신 트리거가 필요하죠. 가격이 올라갈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국채 매입이 잘 안 되고 있고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습니다.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클레이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8대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인 ESDLR을 규제 완화를 해서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국채 매입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시중 8대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자금이 공급돼서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것도 시행 예정이 현재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4월에 예정돼 있어서 3월쯤에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장관이 3월 1일까지 시장 구조 법안, 크리에이티브 법안 합의해라라고 암호화폐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예, 그래서 시간만 기다리면 가격은 제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는 지켜보셔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6월쯤에는 가격을 올려야 3개월 정도 시장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져야 11월에 중간선거 이길 수 있겠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재는 가격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라 좀 볼 수 있어요. 자, 크리에이티브 법안에 대해서 중점적인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제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보려면 명확하게 그 법안을 보셔야 돼요. 자산 분류 기준, 상품이냐, 증권이냐, SEC와 CFTC 관할 문제가 하나 있죠. 자산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럼 감독이 CFTC와 SEC가 명확하게 됨으로써 SEC의 소송 남발을 막게 되죠. 그러면 보호가 됩니다. 시장이 보호가 되고 또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 주는 거죠. 그러면 리플사가 2월 17일부터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형 도메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플사는 준비를 다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안 로드맵을 보시면 2025년 3월에 상장이 돼서 클레이트 액트가 7월에 하원 통과를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빨리 통과될 거라 봤는데 그래서 작년 7월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9월에 상원에 상정되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29일에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CFTC 관할이 상업 농업위원회죠. 거기서 통과됐지만 상원 전체에 통과되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회의가 2차까지 진행이 됐지만 코인베이스가 지금 클레이트 액트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조항이 추가돼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행사가 이자를 금지한 게 지니어스 법안이지만 마지막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는 유통사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한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합의안 제출이 3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는 꼭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은 CFTC와 SEC의 관할 문제가 빨리 종결돼야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ODL도 결국 어떻게 되죠? 기관을 위한 준비가 다 됐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 입장에서는 4월에 통과될 거를 거의 확실하고 있습니다. 80% 확률로 통과될 거다.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세계 수도로 빨리 바꾸고 싶은데 결국은 문제가 있죠. 법이 통과 안 되고 코인베이스에 반발하고 있고 은행하고 암호화폐가 협의가 봐야 됩니다. 결국은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자를 지급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은행은 다 망하죠. 그래서 리플사의 XRP 레저를 은행들이 철도로 깔고 금융철도를 거기서 수익을 쉐어하는 식으로 아마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백악관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죠. 여기에 회의 결과와 그 결과가 실제 법안으로 상원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절차마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보는 방법은 클레이트 액트를 왜 하고 있느냐? 규제 명확성 문제, 제도 편입, 기관 자금 유입을 빨리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다 끝내야 되죠. 그래야 결국은 정부가 주식 가격도 오르고 코인 가격도 올려야 되죠. 지금 코인 가격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올렸던 가격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네. 입법 주요 사항을 보시면 결국 발행사가 직접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지니어스 법안인데 클레이트 액트는 유통사에 직접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단기 국채를 매입해 줄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8대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의 규제 완화, ESLR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 8대 은행들이 지금 은행은 5%의 자본 비율인데 3.5% 낮추고 그러면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매입이 충분한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법을 확정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되니까 93일 이하의 단기 국채를 의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국채 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LR 규제 완화는 왜 일어났냐? 8대 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 매입을 해줘야 양적 완화 가능하죠. 돈을 풀 수 있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뉴욕 멜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테일리, 웰스파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이들은 지금 지주사는 6%의 자기 자본 비율과 은행은 5%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바젤 3에서 BIS 기준의 바젤 3는 사실 자기 자본 비율이 3%예요. 그런데 2013년에 자기 자본 비율을 2배로 8대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케빈 워시가 양적 완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본래 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 줄이고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이 연준의 원래 목적이다. 연준이 국채를 사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8대 은행들이 연준 대신
국채를 매입하면 양적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결국은 연준도 12대 은행이 주주예요. 사실은 연준이 사나 8대 은행이 사나 똑같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를 뽑을 때 케빈 워시는 연준이 국채를 사는 건 반대다라는 원래 입장을 옛날부터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연준에 있다가 나갔죠. 그리고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입니다. 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는 트럼프 입장에 옹호를 했고 트럼프 선거에 직접 캠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확정되자마자 언론들이 플레이해가지고 매파라고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낸스는 10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하고 블랙록 비트코인 대량 매집하고 결국은 월가들이 짠판에 저희가 개미가 틀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XRP 가격 전망을 제미나이로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미나이는 아마 아직 그 최신 경향을 다 진행되지 않았던 무료 버전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가격 그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어떤 그 일이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건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 트릭은 뭐다? 클래리티 액트 시행이다. 그럼 4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3월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2월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점에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보고 있다는 거는 XRP 현물 ETF는 이미 됐죠. 그런데 2026년 하고 있죠. 2022년에 이미 됐습니다. 재미나이가 좀 늦고 있죠. 2027년, 28년에 브릿지 사단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도 작년 4월에 진행했고,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X에 결제하고 있는 은행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크로스 리버 은행입니다. 2014년부터 XRP 레저로 국제 송금하고 있어요. 이미 브릿지 자산 하고 있고요. ODL 서비스가 주류 금융을 편입하려면 클레이트 액트가 통과돼야 되죠. 그러면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4달러, 10달러까지 되겠다라고 보면 이게 2026년에 이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국제 송금 10%와 인프라가 안착되려면 2030년쯤 돼야 되죠. 그러면 20달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망을 하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현재 XRP 현물 ETF 됐기 때문에 3.6달러까지 갔고 기대감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클레이트 액트가 되면 결국 CDBS 브릿지 자산이 확정되고 ODL 서비스가 주류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허가형 도메인이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열렸죠. 그러면 기관 진입이 다 끝난 거예요. 기관이 진입하려면 클레이트 액트만 통과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XRP는 많은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년 20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그 요인으로는 ODL 이미 하고 있고 ETF 이미 됐고요. 결국은 CDBC가 브릿지 자산 되려면 크레딧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규제 명확성을 보시면 충분히 올해 불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불장이 이럴 거라고 2026년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RP 차트 보시면 2월 6일 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자, 급격하게 1.54달까지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의 루머 나오면서 쫙 올라갔고 되돌렸죠. 예, 리토 속의 전형이죠. 루머로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한번 주간 차트 볼게요. 자, 오랫동안 떨어졌고 지금 여기를 지지를 보시면 여기에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클레이트 액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100원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그래서 용기가 있으시면 지금 매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매입하시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동안 암호화폐를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 매입할 텐데 안타깝게도 가격이 떨어지면 두렵기 때문에 매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 좋은 가격입니다. 매수하셔서 1년 들고 있으시면 가격이 오를 때 그 중간에 판매를 해보세요. 자, 거래량도 보시면 사실 2월 6일, 7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뭐죠? 예, 좋은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어야 상승하겠죠. 네, 지금은 뭘 기다리고 있죠? 네, 클레이트 액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청산 히트맵입니다. 자, 비트코인인데 이거를 XRP로 바꿔볼게요. 24시간 선물 청산 히트를 보시면 1.43달러, 1.45달러, 47달러에 숏이 많이 몰려 있어요. 단기적으로 숏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일주일짜리 보시면 1.52달러에 1690만 달러가 숏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숏을 단기적으로 청산해서 올라갈 클레이트 액트가 아마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있으면 1.52달러를 뚫고 1차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좀 조정할 거고, 그 다음 1개월 차트를 보시면 1.76달러, 그리고 2달러 근처에 숏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달에 두 달 내에 2달러를 돌파한 게 아니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4달러에 보시면 또 숏이 많이 있습니다. 1,000만 달러씩 걸려 있죠. 그 선물 포지션 보셔도 예, 숏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결국은 가격 올려서 숏 청산하러 갈 겁니다. 롱은 별로 없어요. 이제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선물 입장에 봐서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결국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1년 동안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건데,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돈이 국내 주식을 많이 갔습니다. 현재도 그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조정을 받고, 이제 코인이 올라갈 때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때까지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기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잘 견디시기 부탁드리고, 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입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XRP 매입하셔서 연말까지 들고 가시면 중간중간에 가격이 오르면 파세요. 연말까지 올라갔을 때 좋은 가격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버티시고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무한 긍정으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